저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저 세련되게 생겼죠? 그렇게 보이나요? 네, 제 인생은 사실은 세련되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골 출신이고요. 시골 출신이면서도 뭘 하나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성악이라는 장르를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리듬의 정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정한 박자나 규칙의 음의 장단, 그리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현상, 거기에는 음의 강약과 장단과 반복이 바로 리듬의 정의더라고요. 이 무대는 제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무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인생의 무대가 있습니다. 가정의 무대, 직장의 무대, 때로는 사회적인 무대. 우리는 절대 24시간 이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정해진 그 인생의 리듬 안에서 어떤 리듬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는 완전히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중3 때 얼굴입니다. 잘생겼죠? 목소리 이게 작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3개 받은 얼굴입니다. 왜? 우리 동네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3개 받은 건 거의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대부분 제 집 주소를 불러드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웃으세요. 촌놈이라고. 근데 제 집 주소를 불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웃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 집 주소랑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저희 집 주소는요 강원도 삼척시 원더급 임원일리 4반 104-1번지 저희 집 앞마당이에요. 네, 강원도 삼척 임원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부모님의 많은 터전을 가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곳이지만 그때는 사실은 너무나 창피했던 곳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버지처럼 멋진 직장에 멋진 도시에서 자라는 게 바로 제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꿈과는 저희 현실은 완전히 좀 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많은 여성분들이 계세요. 많은 걸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 동네는 뉴걸은 별로 없으세요. 우리 동네는 올드걸밖에 없으세요. 미용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들 머리가 다 일정해요. 어디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정문으로 누가 딱 들어오시는데, 와, 긴 생머리 여자가 머리를 막 요래요래 하면서 들어오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와 예뻐. 23세에 학교를 갓 졸업하고 저희 학교로 부임하신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대게집을 하는 아이는 대게철이 되면 막 바리바리 싸갖고요. 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 특별히 잘 보일 만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골 촌놈에게도 기회라는 게 오더라고요.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을 보면서 뭐 선생님이 이상한 곡을 하나 던져줘요. 이 노래만 잘 불러도 선생님께 이쁨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TV에 나오는 성악가 막 흉내내면서 왜? 우리 동네는 학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TV가 유일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 인생의 첫 무대는 음악실에 허름한 교단이 제 인생의 첫 무대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주신 노래가 한국 가곡이었습니다. 장한사라는 한국 가곡이었어요. 장하던 금전벽화 잔재되고 남은 터에 하지만 중3 때는 이렇게 안 불렀겠죠. 이루고 또 이루에 아마도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왜? 그 누구 하나 레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선생님이 저를 콕 집어서 교무실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교무실에 상담받으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맞으러 갔었지. 조심스럽게 딱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너무 예쁜 목소리로 뭐라고 하시냐면, 이한 넌 노래 너무 잘한다 하면서 2달 뒤에 열리는 학생실기 경연대회라는 게 있는데 너 임원중학교 대표로 한번 나가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라도 다 듣고 싶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당히 나가서 2달을 준비해서 당당히 나가서 1등 했어요. 우와. 근데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층이 그렇게 두텁지는 않았습니다. 5명 나왔어요. 5명. 하지만 제가 태어나서 1등이라고는 처음 해본 겁니다. 선생님이 저를 또 교무실로 부르는, 제가 교무실을 그렇게 거만하게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중3 때도 이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악기통도 크고 비싸고 좋으니까 성악이라는 걸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으면 저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준 노래가 바로 이탈리아 가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라고 사료가 되는데 오 솔레미오라는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 노래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자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악이라는 걸 받아들고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부모님은 성악이라는 학문을 대단히 반대하셨습니다. 왜? 워낙 시골이었기 때문에 성악에서 뭐 하냐고, 그렇게 지원할 돈이 없다, 무조건 반대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다 떨어졌어요. 재수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직장도 면접 한 번에 바로 취업이 되더라고요. 우리 언론사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저 면접 한 번에 바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건설업에도 들어갔어요. 시다 하러 갔는데 시다 할 몸이 아니라면서 벽돌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돈이 모아지면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가고, 또 일주일 동안 돈이 모아지면 서울로 레슨을 받으러 가고, 그렇게 드디어 서울에 1년 만에 입성을 하고 대학 4년, 군대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졸업을 딱 하고 나니까 재수 중에 800만 원 정도가 있는 겁니다. 유학을 가자. 근데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800만 원 가지고는 이태리 가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무식하게 이태리로 갔습니다. 3개월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이태리 도장이라도 좀 찍고 오자. 그렇게 떠난 저희 유학생활은 3개월이 아니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를 가서 공부를 했던 기억보다는 일을 했던 기억이 더 많아요. 왜? 먹고 살아가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여름이면 아이스팩을 팔고 겨울이면 핫팩을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예쁜 옷 입고 나폴리앙을 가면 저는 작업복 차림으로 나폴리앙을 갑니다. 그러면 큰 화물선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면 구제 청바지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선별을 해가면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저에 맞는 일을 하나 찾아낸 것이, 저는 이태리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불렀냐면 명의라고 불렀습니다. 뭘 잘 고치는 사람을 명의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태리 사람들 대상으로 했던 일이 마사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양 사람이 막 문대주니까 막 낫는 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이태리 남자들이 클레임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짝이 자꾸 아프대는 거예요. 살살하고 있는데 아프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태리 남자들은 등짝에도 털이 있는, 막 털 뽑히는 소리가 아야. 그래서 제가 비상약으로 챙겨간 맨솔레달로 그런 로션을 받아들고 열심히 발라주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태리는 그렇게 후끈후끈한 약이 없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제가 3개월이라는 유학생활을 5년이라는 유학생활로 늘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5년의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이라는 데를 딱 들어왔습니다. 와, 근데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요, 제 첫 번째 무대가 5,000명 정도가 모여있는 굉장히 큰 무대였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었냐면 삼척 시민의 날. 저를 보러 온 것이 아니죠. 여러 명의 트로트 가수들이 삼척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는 삼척에서 유일하게 성악을 전공했고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대학 교수라는 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열린 음악회처럼 마치 성악곡을 하나는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두 곡의 성악곡을 딱 불렀는데 그때 제 평균 팬 연령이 생겼습니다. 68.3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라이브로 성악곡은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끝나고 나니까 막 갑자기 앵콜 엄청난 함성이 들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성악가임에도 불구하고 앵콜을 하나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앵콜을 하는데 성악곡을 다시 한 곡을 불러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가요 한 곡을 선물 드렸습니다. 성악 부를 때는 가만히 계시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는 가요 한마디가 나오니까요, 가슴을 부여잡으면서 어떤 소리를 내는 줄 아세요? 오 하고 느끼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시골 할머니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는데 그 노래 한 곡에 우리 할머니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68.3세가 아니라 23.5세로 돌아와서 마치 첫사랑을 기억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시골 할머니들도 인생의 리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